얘들아, 우리 4단원 식물과 에너지 형성평가 2회에서 4회 안 풀었어요. 먼저 형성평가 2회부터 풀어보자. 안 푼 사람은 빨리 풀고 다시 여기로 옵니다. 자, 준비됐지요? 1, 2번 초록색 BTB 용액을 시험관 ABC에 같은 양씩 넣고 B와 C에 물풀을 넣은 다음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더니 A는 초록색, B는 파란색, C는 노란색을 나타냈다. BTB 용액의 특징이 뭔지 알고 있죠? CO2가 많이 들어가서 산성이면 노란색, 중성이면 초록색, CO2가 점점 날아가면 염기성으로 가서 파란색을 띠는 거죠. 1번 시험관 B와 C의 물풀에서 일어나는 일. B 시험관은 어때요? 광합성을 해서 BTB 용액에 이산화탄소를 소모하죠? 그러나 C 시험관은 은박지로 쌌기 때문에 빛이 없어 검정말은 호흡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광합성 결과 CO2가 소모되죠. 그래서 2번의 정답도 위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BTB 용액에 색깔을 올려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3번 그림은 빛을 비춘 물풀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이 기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금 그림을 보니까 검정말이 물속에서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서 O2를 내놓네요. 뽀글뽀글 나오는 이 기포 이름은 산소. 정답은 광합성 결과 생기는 산소이다. 4번 그림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대한 광합성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은? 자, 여기 보면 빛의 세기에서 L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읽을 때는 룩스인데 이건 광도의 단위입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10,000룩스에서 광합성량이 최고였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빛의 룩스 10,000룩스에서 최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그림에서 보면 0.1%에서 최대, 온도는 그림으로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프로 35도씨에서 최대죠. 교과서에는 35에서 40도씨에서 최대로 나왔지만 이 문제는 이 문제에 나온 그래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00룩스 0.1% 35도씨. 5번 그늘진 곳에서 자란 상추와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란 상추를 비교해보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란 상추가 더 빨리 자라는 걸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늘진 곳에 둔 상추보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 상추가 더 빨리 자라는 건 빛의 세기가 강할 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빛이 강하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4번. 6번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 빨래가 잘 마르는 날 생각하라고 그랬죠. 물이 잘 증발하는 조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불 때 그리고 식물체 내에 수분량이 많을 때 잘 일어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 답입니다. 7번 잎이 달린 가지와 잎이 없는 가지를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1시간 동안 두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자, 증산작용이 활발한 정도는 지금 그림을 보니까 A는 잎이 많은 가지죠? 제일 활발하겠네. 얘가 1등. 그 다음 C는 잎이 많지만 비닐봉지로 쌌죠? 습도가 높기 때문에 A보다는 증산작용이 즉 증발이 활발하지 않을 거예요. 얘가 2등. 그러나 B는 지금 보니까 잎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거의 줄어들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1시간 후에 시험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어때요?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B가 제일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 C고 A가 많이 물이 증발했을 겁니다. 즉 A의 물의 양이 가장 적을 거예요. 나머지는 왜 옳은지 한 번씩 봐두세요. 식용유는 물 표면을 통한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죠. 물의 코팅막을 형성합니다. 3, 4, 5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8번 증산작용에 의의로 옳은 것은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죠. 광합성의 원료, 즉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되고 남은 물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옳은 거. 9번 1630년 네덜란드의 과학자 헬몬트는 흙을 담은 화분에 버드나무를 심고 5년 동안 물만 주면서 키우는 실험을 실시하여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헬몬트는 나무는 물만 먹고 자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헬몬트의 이와 같은 결론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그랬죠? 지금 표를 보니까 흙의 무게 감소량보다 버드나무의 무게 증가량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헬몬트는 식물이 자란 것은 흙이 아니라 뿌리에서 흡수한 물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나 이는 당시가 언제야? 1630년 그 당시에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내린 헬몬트의 잘못된 결론이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모범 답안을 쓰면 좋습니까? 9번 나무는 물만 먹고 자란다 라는 헬몬트의 결론은 물과 함께 광합성의 재료물질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잎의 기공을 통해 기체 상태로 들어와 쓰인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다 라고 정리를 하세요. 나무는 물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의 존재를 몰랐죠. 10번 다음은 잎의 증산작용과 관련된 실험이다. 실험 과정을 보세요.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무슨 특징이 있죠? 건조한 상태에서는 푸른색이지만 수증기나 물을 흡수하면 붉게 변하죠. 즉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나오지요. 이것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 겁니다. 자, 문제 보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이 묻으면 붉게 변한다. 햇빛이 잘 비치는 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잎의 앞면과 뒷면에 대고 그림과 같이 고정한 다음 색깔 변화를 봤다.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이 빨갛게 변했으며 잎의 앞면에 붙인 것보다 뒷면에 붙인 것이 더 빨리 변했다. 자, 그럼 이렇게 뒷면에 붙인 것이 더 빨리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랬죠?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염화 코발트 종이가 빨갛게 변한 이유는 증산작용으로 잎의 뒷면에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뒷면에서 나온 수증기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증산작용으로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나온 수증기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잎의 앞면보다 뒷면에 더 많은 기공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잎의 뒷면에 붙인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이 더 빨리 붉게 변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범 답안을 참고해 주세요. 자, 형성평가 2회 마칩니다. 다음엔 3회 미리 풀어놓으세요. 자, 열공합시다. 안녕.